공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장입니다. 최대 관심 지역입니다. 부산 북갑으로 가봅니다. 자, 여론조사가 지난주에 교수님께서 리서치 앤 리서치 조사를 보면서 자, 민심 단일화가 작동된 것으로 보인다,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 흐름이 좀 더 완연해지는 모습입니다. 부산일보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23일, 24일 부산 북갑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동훈 38.2%, 하정우 34%, 박민식 23.3%, 완연한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온 게 5월 20일 채널 A의 그 리서치 앤 리서치 조사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거기서 한동훈이 34.6, 하정우가 32.9, 그래서 한동훈이 약 1.7% 정도 앞서는 거로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신호탄이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나온 여론조사들 보게 되면 이게 만약에 한 건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약간 튀는 조사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 후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면 일관되게 한동훈 후보가 앞서는 걸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제 골든크로스는 지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여론조사 꽃이라고 있죠. 예. 그거는 김어준 씨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편향이 심하다고 지난주에도 지금 얘기했잖아요. 아이고.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난주에는 한 10% 정도 차이가 났었고 예.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정우 36.9, 한동훈 36.3, 아. 0.6% 뒤지는 거로 나왔단 말이죠. 여론조사 꽂힌 점을 생각하면은 사실상 좀 다른 결과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가정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는 항상 그 앞에 질문이 민주당한테 유리한 질문들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는 거라서 편향성이 좀 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었다. 지난주에 비해서 10%가 한동훈이 올라간 걸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그 조사에서조차도 양자 대결에서는 한동훈이 42.7이고 하정우가 38.6으로 아. 4% 앞서는 걸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일하게 그나마 0.6% 차이로 하정우가 앞선 걸로 나온 그 조사가 여론조사 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갤럽은 이제 가장 믿을 만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그리고 예.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는 데예요. 여기는 한동훈이 36, 하정우가 35, 박민식 19. 그래서 한동훈이 하정우를 1% 앞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실제로 이제 투표장에 가면 이거보다는 좀 차이가 좀 더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1% 앞선 거라고 볼 수 있고 예. 비전 코리아라는 데서 요건 약간 좀 튀더라고요. 또 반대 방향으로 튀었는데 비전 코리아라는 데서 5월 24일 날 ARS 조사 결과를 갖다 발표했는데 거기서는 한동훈이 40%대를 넘었어요. 와. 41.5%, 그다음에 하정우가 34.5%로 거의 지금 7%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왔고 예. 반면에 박민식은 18.9%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에이스 리서치 가장 최근의 것이죠. 예. 부산일보에서 한 건데 이것도 이제 ARS입니다. 그러니까 ARS가 조금은 한동훈 후보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따르게 되면은 한동훈이 38.2, 하정우가 34%. 그러니까 약 4.2%의 리드를 한동훈이 하고 있는 걸로 나오죠. 물론 이제 옵차 범위 내입니다. 예. 대신 이제 박민식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23%. 아. 보통 다른 조사에서는 10%대로 뚝뚝 떨어지는데 여기서는 좀 박민식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예. 여기서도 이제 양자 대결을 했을 때 한동훈은 41.7에 하정우 34.5%, 즉 한동훈이 양자 대결할 경우 7.2% 리드하는 걸로 나왔고 반면에 하정우랑 박민식을 붙이면 박민식이 5% 쥐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런 여론조사들이 이제 의미하는 바를 한번 봅시다. 보게 되면은 요 조사들의 그 열흘 전 조사들 있잖아요. 예. 이거랑 딱 대비를 하게 되면 아주 역력하게 드러나는 게 하정우는 계속 하락 중입니다. 하락이거나 정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조사에서는 이 사람이 40%도 넘는 조사가 한 2건 정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30%대, 30% 중반대로 좀 가라앉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거고 예. 박민식 후보는 그냥 20%대에서 조금 넘거나 조금 못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락을 하면서 원래는 25% 시작했잖아요. 그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지금 20%대까지 빠진 걸로 좀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3자 대결에서도 한동훈이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3자 대결에서도 지금 여러 건의 복수의 여론조사들이 한동훈이 앞서는 걸로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수적으로 볼 때 한동훈이 지금 한 2~3% 정도 앞서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음. 그 애가 그 과외 공부 시키면서 여자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시험은 기세야. 아, 근데 똑같은 얘기거든요. 선거는 기세야. 정치는 기세입니다. 정치는 기세입니다. 선거는 기세다라는 거죠. 네. 근데 유일하게 지금 하정우 후보도 그렇고 박민식 후보도 그렇고 빠지거나 아니면 정체 상태인데 유일하게 치고 올라간 하하. 한동훈 후보밖에 없거든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차이는 좀 더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즐겁게 이게 삼자 대결에서도 이길 수 있다 즐겁게 예감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게 서서 이제 현실화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개의 조사 결과입니다. 한동훈 후보의 약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진 교수님께서 분석을 해 주신 바가 있는데 궁금한 거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는 일단 하정우입니다. 하정우가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AI 수석이었을 때는 뭔가 기대감도 있고 했는데 계속 뭐 악수, 오빠, 그리고 주식 파킹, 뭐 뚱딴지 같이 중앙에 한 유튜브에 출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머리가 좋고 AI처럼 디디디디디디 움직인다면 어느 정도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정우가 사실상 전재수하고 비교 안 되는 정도의 경쟁력을 보이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초짜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일단은 이 후보는 뭐냐면은 하정우 후보는 지금 캥거루 베이비예요. 예. 베이비 캥거루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엄마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그 북구를 갖다 책임져야 되는 주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본인의 주체성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내세우는 게 뭐예요? 딱 나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보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재명을 팔아요. 그다음에 전재수의 바통을 이어받겠습니다. 전재수를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냐면 이번에 공보물 사진 봤어요? 전재수. 어. 둘이 이제 포옹하는 거 하정우 후보의 그 공보물인데 예. 전재수랑 포옹을 하거든요. 예. 근데 하정우는 뒤통수가 보이고 전재수 얼굴만 보여요. 야, 이건 말이 되는 겁니까? 네. 결국은 주체성 없이 이재명하고 그다음에 누구예요? 전재수한테 묻어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뭐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유권자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일단 출마의 준비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공약이니 뭐 이런 것들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이 평소에 있고 아니면은 늦게라도 지역의 현안들을 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공약들을 내야 되는데 무조건 AI만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뭐 하면 AI, 뭐 하면 AI, 뭐 하면 AI. 그러니까 AI가 만병통치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은 이 AI가 먹히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역구에 대학교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대학이 없어요 거기가.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산업단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를 갖다 접목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무조건 AI 붙다 보니까 이 공약에 붕 떠버리는 거예요. 지역 현안하고 딱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붕 떠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프로크루테스의 그 침대라고 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잖아. 또 예. 있는데 이 자식이 침대를 하나 딱 마련해 놓고 지나가는 나가는 애들 딱 잡아다가 이렇게 거기다 딱 맞춰봐요. 길이를 맞춰봐가 짧으면 늘리고 억지로 잡아 빼서 늘리고 그다음에 침대보다 길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약간 AI가 그 침대 같은 느낌이 좀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구에다 자신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북구를 자신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맞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꼴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도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출마 결심도 늦었어요. 한동훈은 벌써 한 달 전에 딱 갔잖아. 한 달 전 가가지고 미리 그냥 딱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훑고 다녔거든요. 근데 나오니 많이 이러다가 뒤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딱 왔을 때는 이미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간 거예요.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추수가 끝나버렸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개인적 퍼스널리티도 좀 문제가 있는 게 한동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격의 없이 다가가잖아요. 근데 내가 놀랬던 거 스몰 토크를 이어가는 기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모자 새로 샀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막히거든요. 거기서 근데 뭐 뭐야? 그다음에 자전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이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격의 없이 들어가는데 하정우 같은 경우는 약간 뭐랄까 내성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인지도도 낮은데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늦은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벌써 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한동훈한테 열대 번 왔다 갔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출마 결심이 늦죠. 특히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수적인 지역구잖아요. 근데 노년층이 많이 살잖아요. 거기는 공중전이 아니라 지상전이거든요. 그냥 보병입니다. 가서 훑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늦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기 생각도 없어요. 예. 자기 생각이 없다는 게 느낌이 나는 게 주적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럼 주적 대답해야 되거든요. 북한. 그러니까 오케이 자기들이 평소에 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북한이 주적이다. 나는 일단은 그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좀 짜증 나거든요.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뭐하러 강조해? 그런 측면은 있지만 거기가 보수적인 지역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보수적인 지역에서 분명히 나올 수도 있는 질문이에요. 아. 라고 한다면 당이 뭐라고 하든 말든 간에 그냥 자기는 가가지고 당연히 주적은 북한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대답을 하든지. 대답을 못 한다면 나중에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국방백서 읽어봐라 거기 나 주적이라고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다음 내가 지금 선거 중인데 선거 방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 적어도 그 질문한 사람은 젊은 친구인데 보니까 굉장히 약간 우익적인 친구인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유권자잖아요. 그럼 유권자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은 딱 하니까 주적이 당연히 북한이죠. 우리가 군대에 왜 갑니까? 이렇게 나와 버리잖아요. 거기서 딱 차이가 나면서 도대체 너는 생각이 있는 거냐? 그런 대답도 그건 뭡니까? 아빠한테 물어보고 대답해야 되는 거냐? 이런 인상을 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구도만 믿은 거예요. 구도만 믿고니까 쉽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하 GPT 그러니까 괜찮지 상징 자본이 있지 대통령이 아끼는 인재야 나와가지고 전재수는 그래서 나랑 딱 하게 되면은 쟤네들은 과거고 우리는 미래로 나간다는 이미지 그러니까 러닝메이트가 돼가지고 전재수는 하정우가 갖고 있는 약간 AI의 그 미래적인 이미지에 이걸 갖다 자기가 갖고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고 다음에 하정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기는 구도가 이미 쟤네들 절대 단일화 안 돼. 단일화 안 되면 민주당 고정표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거기 호남 사람들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그 고정표만 네가 딱 갖고 가도 무리 없이 이길 수 있다라는 아주 안일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격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굉장히 수비적으로 가는 거예요. 수비 모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40% 한때는 뭐 40%까지 넘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점점 내려앉아 가지고 좀 30% 초중반으로 좀 가라앉은 상황이고 네. 지금 이제 그다음에 스핀 닥터가 이제 붙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컨설턴트. 그렇죠. 네, 선거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네. 뭐 그리고 때로는 또 네거티브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게 사실 네거티브 할 게 별로 없잖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거든요. 털고 하나도 안 나오는 사람이고 하다못해 2만 원짜리 버섯 받은 것도 신고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털 게 없긴 하지만은 원래 네거티브는 뭐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냥 근거가 있든 없든 막 덤벼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걸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구도만 믿고 안일하게 그냥 나는 그냥 점잖게 가도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외지인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외지인만 얘기만 하는데 그것도 마이너스죠. 왜냐하면은 그 북구 시장이 좀 살아났거든요. 북구의 그 구포시장이 이제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 거냐면 2010년대는 그랬대요. 2010년대는 거기가 북적북적했거든요. 예. 그게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는 외부 사람이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 외부 사람 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구포 주민들이 볼 때는 뭐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 같고 스핀 닥터가 붙어 있지 않으니까 초짜잖아요. 예. 초짜니까 더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황당한 짓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공중전을 강화하겠대요. 아니 김어준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도에서 밀린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지도는 무조건 공중전이다. 그래서 김어준 방송을 지금 연 이틀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나갈 것 같아요. 계속 김어준은 뉴스공장 나가서 인지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데 구포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겠어요? 김어준 안 봅니다. 안 보는 겁니다. 시사 끝장 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거기 나가가지고 뭘 했냐면은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김어준이 노래 불러봐 하니까 선거성을 막 부르고 했거든요. 그게 뭐가 생각나는 겁니까? 옛날에 김어준이 차려 경례 하니까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 절했던 거 있잖아요. 후보자들이 절을 합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하정우가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없다라는 느낌이었잖아요. 주체성이 없다라는 느낌인데 이것도 뭡니까? 김어준한테 묻어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뭐냐?
이재명한테 묻어가고 전재수한테 묻어가고 김호준한테 묻어가려고만 하고 너는 뭐냐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여기에 답을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40%를 돌파해야지 승산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돌파를 못하게 되는 거고 예. 점점 지지율이 빠지는 거고 그다음에 완전히 기선을 제압당했습니다. 하하.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예.